발표드릴 주제는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앞서서 우리 김 원장님께서 NCS 직무 수행 중심으로 뽑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같은 맥락에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학교 어디 나왔고 고향이 어디고 출신 나이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없이 직무 능력으로만 뽑자. 그게 사실 블라인드 채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화두는 뭐냐면 블라인드 채용으로 뽑았다 이거죠. 공정성은 높았어. 근데 적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채용의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right people이라고 합니다. right people. 적합한 인재.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우리 조직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뽑는 게 사실 채용의 원래 목적이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fair 하느냐. fair process. 이 두 가지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보는데 어느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채용과 관련된 인증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채용 말씀드렸지만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뽑는 사람도 자격을 갖춰라 이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역량평가 훈련,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가능한 사람들이 기업에 과연 몇 분이나 있느냐 이거죠. 공공기관이든 외국계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채용을 진행을 할 때 그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했느냐 이거죠. 그런 기업에 대한 심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합격자가 뒤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릴 텐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외국계 기업, 코카콜라 이런 쪽에서 인사 담당을 하다가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컨설팅 펌으로 옮겨서 이제 주로 인사조직 쪽 컨설팅을 했는데 이 컨설팅에서 쭉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 선발이나 뭐 승진이나 이런 쪽에 이제 외부 면접위원으로 가요. 그래서 가면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저와 같이 외부 전문가들이라고 쭉 오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역량평가 훈련을 받고 오신 분들이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직무 수행 능력 중심으로 뭔가를 선발해야 되는데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면접관들이 막 어떻게 보면 투입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대기업의 면접에서도 외부 면접관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글로벌 기업이나 컨설팅 펌에서 체계적으로 역량 평가를 하는 것들을 좀 더 표준화해서 기업이나 기관의 바른 채용을 좀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마다 그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쭉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랭킹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블라인드 채용도 있고 수시 채용도 있고 채용 절차법도 있고 AI 채용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화상 면접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소프트 스킬이라고 해요.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근데 소프트 스킬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중심 채용이 또 굉장히 높죠. 그거는 이제 민간 기업이나 공공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위가 2년 연속으로 그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면접관의 자질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요 오늘의 핵심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채용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채용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 4학년 졸업했어. 그럼 채용하면 어때요? 취직을 했잖아. 그럼 기쁘죠. 그럼 희망이라는 단어가 먼저 딱 떠올랐어요. 검색어가. 희망, 새로운 기회, 도전.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프레시한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조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최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채용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특혜, 비리. 이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울하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아까 전에 보면 이제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는 불공정이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채용 리스크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거 좀 얘기할 거고 세 번째 바레이저라고 하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독특한 사내 면접관 제도를 써요. 기준. 바라고 해요. 보통 짝대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이저, 기준을 올려라. 그 기준을 올리는 면접관 제도를
바레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이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면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엄격한 면접관 제도를 쓰고 있는데, 그런 면접관 자격 인증 제도를 국내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사실은 제가 이제 면접관을 양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면 합격이냐 이거죠. 그죠? 어느 정도면 불합격이고, 전문성에서 어느 정도면 1점을 주고 2점을 줄 거냐, 팀워크, 팀 지향성 어떻게 하면 4점이고 5점이냐, 그거에 대한 사실은 그 기준이죠.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청년재단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면접에서 불쾌한 경험해서 68%가 이제 불쾌한 경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에도 비슷한 똑같은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50%, 작년에 49%에서 조금 줄어드나 했는데 올해 또 조사해 보니까 68% 이렇게 또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채용의 리스크 지속적으로 뭔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걸 좀 느끼게 됐고요. 이 기업에서는 채용 면접관들 서약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서약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번에 개정된 채용 절차법과 관련된 주요 항목들이 포함된 채용 면접관 서약서를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부 기업들은 좀 앞서 나가는 기업이 있어요. 산업단지 공단이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이런 데는 사장님, CEO, 조직장들 있죠. 그분들이 이제 서명을 합니다. 난 청탁에 의한 채용하지 않겠다. 그죠? 나는 채용 절차법을 준수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하고 본인이 기관장이 직접 서명을 해서 채용 홈페이지에 그냥 게시합니다. 이 정도가 사실은 돼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직자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법안이 국회에 올라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사람, 불합격자들한테 불합격에 대한 사유를 고지하는 법이 사실은 이게 딱 올라왔어요. 어떨까요? 네, 학생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청년들은 좋죠. 왜? 청년들의 고민은 뭐냐?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가르쳐 주면 청년들은 좋겠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담스러워요. 일이 어마무지하게 늘어납니다. 그죠? 비용도 많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는 몇 개 기업들이 있어요.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필기시험이든 뭐 면접이든 발표 면접, 뭐 전체 몇 점, 나 몇 점, 토론 면접, 심층 뭐 인터뷰 면접 몇 점 해가지고 내가 면접한 결과 혹은 NCS 필기시험 본 결과에 대해서 각각의 그 디멘전별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쪽이 강점이 있고 어느 정도가 약점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고서화해서 피드백을 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겠죠. 물론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남부발전처럼 강제화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조금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베스트 사례들이 자발적으로 좀 많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블라인드 채용 공정성을 위해서 뽑았는데, 그러면 적임자 뽑았냐? 이것도 설문조사를 저희가 해본 거예요.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해서 공정성에 도움이 됐느냐? 85%가 면접관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더 공정해졌다. 그럼 적임자 뽑는데 도움이 됐느냐? 50% 이상 돼서 도움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갭이 좀 있죠. 도움이 된 건 맞지만 공정성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조금 갭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저희가 좀 공부하고 좀 더 개선해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이제 공공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관 자격 인증 제도 같은 것들을 해서 면접관 양성을 하고, 뭔가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 기준, 척도, 질문 도구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오류가 없이 실제 적임자를 뽑아낼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사내 면접관 자격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토정보공사라든지 산업단지공단이라든지 혹은 뭐 SR이라든지 공정거래 조정원이라든지 뭐 공무원들도 있어요.
용인시청처럼 그 지자체 있죠. 공무원 선발기 면접관들도 이렇게 자격시험을 보기도 하고 있고, 민간 기업에서도 꽤 많이 확대가 됐죠. 뭐 기아차라든지 혹은 뭐 교원그룹,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한화 시스템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관점으로는 뭐냐면 오디시라고 합니다. 채용 면접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오디터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가 사내 감사들이 보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니 정말 적임자를 뽑고 페어하게 하고 있는지를 외부 오디터가 가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오디트를 쭉 합니다. 그런데 1차 면접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채용 절차법 위반 사례나 질문 이런 것들을 쭉 감사 보고서에 적어서 피드백을 주면 그걸 받아서 2차 면접할 때 그걸 개선했는지를 또 보는 거예요. 이 한전 KDN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런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꽤 주목을 많이 받았죠.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한국 동서발전도 지금 채용 감사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도 공정성 플러스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마존의 그 바레이저라고 하는 절대적 어떠한 기준이 아니면 뽑지 않는다 이거죠. TO가 있으니까 그냥 순위별로 뽑아야지요 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감에서 그냥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음에 그 적임자를 또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사실은 라이트 피플을 뽑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돼서 좀 연계된 이슈인데,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학벌로 직원을 뽑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공기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학습을 해왔냐, 그래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었고 어떤 공부를 했고 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트라이 앤 에러를 했느냐를 보는 게 사실은 관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제가 이제 연계해서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에 대해서 채용 트렌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드 스킬은 이래서 딱 보면은 1분 내에 그냥 판단하는 게 하드 스킬입니다. 어느 학교 전공 학점, 토익 점수 몇 점, 자, IT 코딩 스킬 뭐 몇 등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사 이런 거 있잖아요. 연수 인턴 2번 뭐 이런 거 딱 보면 1분 이내에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드 스킬. 자, 그런데 소프트 스킬이라는 건 뭐냐? 팀 지향성, 공감 능력,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 이런 것들 잘 보이지 않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들이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승부의 관건은 뭐냐? 하드 스킬은 AI가 다 대체한다 이거예요. 코딩? AI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IT 인력을 우리가 뽑을 때 코딩 스킬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냐? 팀 지향성이에요. 뭐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내가 그 코딩 스킬을 가지고 그 여러 성향이 다른 구성원들과 어떻게 잘 프로젝트를 이끌었는지가 관건이란 얘기죠. 그건 뭐예요? 5분 만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면접을 5분, 7분 만에 끝내는 게 지금 아직도 그런 기관들이 있죠. 30년 전에 했던 관행을 아직도 하고 있는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절대로 하드 스킬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글로벌 기업들이 왜 그렇게 주목하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이 있는데 소프트 스킬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딱 보면 이력서 보고 판단 못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심층 인터뷰 면접도 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져왔고 어떤 학습을 해왔고 그런 것들을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아주 디테일한 행동 사례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하기도 하고 발표를 시키기도 합니다. 발표. 문제 해결 능력, 시장 분석력 이런 것들을 보려면 어때요? 발표도 시켜요. 토론도 시킵니다. 토론 뭡니까? 이 지원자가 같이 일할 수 있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재냐 보기 위해서 그래요. 토론을 볼까요? 서울시도 공무원 면접하면
9급 아니고 7급에서는 토론시켜요. 6인 1조로. 대기업, 웬만한 대기업, 그리고 어느 정도 공기업에서는 대부분 어때요? 토론 면접시키죠. 그럼 토론을 해요. 5인 1조, 6인 1조 토론을 막 하죠. 토론의 평가는 뭐냐? 딱 기준이 주거니 받거니라고 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해서 뭔가 과제를 해결을 나가거나 협상을 하거나 목표를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지를 우리가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잘 관찰해 보면 있잖아요. 주거니만 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잘 관찰해 보면 받거니만 되는 사람이 있어. 자, A가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B가 얘기할 때 A가 얘기한 거에 대한 커멘트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잘 관찰해 보면 A가 얘기한 거에 대한 커멘트 없이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분은 어때요? 우리 회사 들어오면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분이야. 대리가 돼도 자기 얘기만 해. 못 바꿉니다. 왜? 소프트 스킬은 단기간 내에 개발이 안 됩니다. 왜? 그분이 그 시뮬레이션 면접에서 그런 행동이 보였다는 거는 뭐냐? 그분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한 행동, 비헤이비어가 쌓여서 지금의 그분이 된 거예요. 근데 협력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공감 능력이 떨어져. 그런데 뽑았어. 안 하네? 그래서 교육 갔다 와. 바뀌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래에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정말 글로벌 기업들이 포커싱하고 있는 핵심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전 방식으로 그냥 면접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뭐 하시냐? 교수님 잘 계시냐? 저 예전에 국책연구원에서 그 연구원 뽑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교수님, 어느 밑에 제자 이렇게 추천받아서 뽑으면 일 웬만큼 하니까 별로 이렇게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면접에서도 교수님 잘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실제 서슴없이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거 다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면접이 어렵지. 왜? 발표도 시켜야 되고 무슨 연구했는지 다 들어봐야 되고 어렵죠. 근데 그만큼 어때요? 면접관, 기업, 채용 담당자도 공부를 해야겠죠. 우리 직원을 뽑는데. 자, 이제 사실 오늘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세서라고 하거든요. 훈련된 어세서를 우리 기관이 몇 명 정도를 확보하고 있느냐. 저희는 그거를 봅니다. 그거를 봐요. 자,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해요. 우리가 투수가 공을 던져요. 그죠? 그럼 그 존에 들어가면 스트라이크이고 벗어나면 볼이란 얘기예요. 근데 심판마다 스트라이크 존이 다 다른 거예요. 뭐냐? 스트라이크 존이 좁은 사람도 있어. 좁은 사람은 어떨까요? 웬만하면 60점, 잘해야 75점 주시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넓어. 이분 어떨까요? 웬만하면 80점, 잘하면 100점도 줘. 그런 분들이 같이 면접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스트라이크 존이 이쪽으로 쏠려 있어. 똑똑하면 돼. 논리적 사고만 봐. 거기에 몰입이 돼 있는 분이야. 어떤 분은 인성이 중요해. 착해야 돼. 봉사정신. 이런 것만 봐. 그런 분이 섞여서 면접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세서라고 하면 합격의 기준, 평가의 기준, 척도 이런 것들을 면접관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사례는 좀 지나가고요. 자,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청년재단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는데 면접관들이 가서 재능 모의 면접 코칭을 1년에 몇 번씩 가서 합니다. 30-40명씩 면접관들이 가서 재능 기부를 하면 제가 특강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 원장님, 제가 봉사활동을 안 했는데 뭐라고 답변하면 유리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공공기관인데 봉사활동을 안 하는데 뭐라고 답변하는 게 유리하냐? 제가 뭐라고 답변해도 불리하다 그랬습니다. 네. 공공기관은 개인보다는 나라, 그죠? 타인, 이런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적임자거든요. 근데 그렇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사실 뽑지 않는다. 두 번째,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해? 그거는 정직성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그건 끔찍히 더 싫어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할 때
사실은 집에 갈 때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으면 그걸 한번 도와줘 봐라. 그때 그 느낌이 어떤지를 면접장에서 한번 면접관한테 본인의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취업을 앞둔 친구들은 가장 관심사가 답변의 요령이에요. 어떤 걸 물어볼 거고 내가 어떻게 답변하는 게 유리하고 합격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혹은 취업에 지도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사가 뭐냐? 저한테 또 물어봐요. 어느 회사, 어느 기업에서는 뭐 물어봅니까? 그리고 뭐 본 답안이 뭡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죠. 그죠?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해야 될 때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면접관이 이상한 거 물어보니까 자꾸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우리 직무 역량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 사람이 걸어왔던 히스토리를 중심으로 검증,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검증하는 거에 더 포커싱 될 수 있으면 있을수록 어때요? 우리가 적합한 사람을 뽑을 수 있고 학교나 관계자들이 사실은 그 취준생들의 역량 개발에 조금 더 포커싱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제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